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 결혼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1년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학 결혼을 같이 공부해 나갈 주영남이에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서 주영남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의 강의 경력, 네이버, 아니면은 이제 다녔던 학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학력이라든가 경력, 뭐 등등등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강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은, 입문서죠. 그래서, 입문서로, 물론 이제 개념 이해 과정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입문서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학결혼 종합장이라는 거를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방향은 종합장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약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입문서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이제 그 개념 입문 과정이 10개강,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강 가지고 뭐 학개론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전범위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소개될 겁니다. 라는 거를 개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혼 전체에 대한 출제 경향을 한번 보죠. 그래서 공부 방향을 좀 보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학결혼 종합장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문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 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내용이 많고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에 효과적이냐 그 이야기인데, 일단 부동산학 개론은 1편부터 8편까지 8개 편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1편이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거죠. 총론. 제 2편이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고요. 그 다음에 제 3편이 이제 시장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 4편이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는 것들이고, 5편이 이제 투자론이죠. 6편이 금융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 이용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동산학 강론이라고도 하고, 개발 관리 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 8편이 마지막이 감정평가론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빨리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모든 과목이 똑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제2편 경제이론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론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투자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론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론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거는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을 썼느냐? 굉장히 량이 많습니다. 이게 량이.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대비해서는 이제 대략 6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 전체를 그냥 읽는 것보다는 분석을 할 줄 알아요. 분석. 분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자, 부동산학 총론 그래버리면 뭔 말이냐? 뭐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총이라는 게 전체란 이야기죠. 전체. 론이라는 게 논의하다 그런 이야기죠. 논의하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총론은 1편부터 8편까지 전체를 간략하게 논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여기 이제 2편부터 해가지고 8편까지를 싹 다 공부하고 나면 총론은 사실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심지어 따로 하지 않더라도 약 3문제, 4문제 나오는 거를 다 맞출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총론을 할 텐데, 총론을 아주 가볍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다음에 제가 이제 11월 달 과정에서도 종합장 같은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수험 초기에 잘해야 되는 것과 후기에 잘해야 되는 걸 구별해 놨죠. 그러니까 초기에 잘해야 되는 거를 먼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자 부동산 경제론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하려면 경제론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투자론이 이해가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금융 쪽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감정평가를 이해하기도 어려워. 화살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초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2편하고 5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개념 이해 부분에서, 즉 입문 과정에서는 2편하고 5편을 상당히 포인트를 둘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를 소개하고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입문 과정의 전체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메가랜드는 올해는 이제 특히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투트랙 과정을 운영한다. 투트랙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트랙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년간 쭉 열심히 해서 합격에 이르는 이제 정규 과정의 커리큘럼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 있죠. 예컨대 나는 작년에 공부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좀 짧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대략 2시간만 하고 딱 한 권의 책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이렇게 이제 투트랙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개념 위에 개념 완성부터 해가지고 마무리 특강까지, 이론 총정리 이 마무리까지를 1년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향을 뭐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 트랙에 비교적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커리큘럼은 첫 번째 트랙 정규 과정을 따라갈 겁니다만은 사실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거는 한 권이죠. 학개론 종합장이에요. 학개론 종합장이 나중에 이제 내용을 조금씩 추가할 텐데, 과정마다 11월 과정, 1월 과정, 3월 과정 조금씩 더해져요. 그래 봐야 100쪽이 안 돼요. 이야기는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하루에 대략 한 한두 시간 공부하면 전체를 볼 수 있다. 전체. 과목 전체를. 그렇게 줄여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학 총론 개관이죠.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일단 이제 부동산학이 뭐냐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학이라 하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거는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럴 때 이 부동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니까 가치라는 게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중개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뭐 개발 활동, 중개 활동, 평가 활동.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거는요, 주로 이 두 가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 1편에서는 1장에서는 부동산학 기초이론이다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뭡니까? 라는 걸 주로 다뤄. 부동산학의 정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위한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문의 성격이다.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연구 대상이다 그러면은 방금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또 중요한 이념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도 다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우리 책 제2장, 3장에서는 이제는 학문이 아니고 부동산 그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게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 다른 말로 이제 개념과 분류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동산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볼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3장의 뒷부분에 부동산 현상은 어떤 것이고 활동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걸 다루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자 부동산학의 책의 1장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와요. 부동산학이 뭐냐? 연구자는 어떤 거냐? 지도 이념은 어떤 거냐?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요, 부동산학이 뭐냐라는 건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학이 뭐냐 그랬더니,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의 성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앞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니까 아마 머릿속에 거의 기억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요, 이 활동을 능률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리나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데, 그럴 때 부동산학은 원리, 즉 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다.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요. 그다음에 응용 기술, 기법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기술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과학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이나 화학은 주로 과학성이 있는 것이고, 공학이죠.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 전자공학 같은 것들은 기술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동산학이다 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뭐 크게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를 나중에 또 별도로 공부할 텐데, 여기는 기초적인 분야도 있고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분야도 있고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영역도 있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이념이다, 지도 이념이다, 활동의 일반 원칙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먼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좋아요. 능률성과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거를 주로 추구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 활동의 특별 원칙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특별 원칙은 이 일반 원칙과 다르니까 특별 원칙이겠죠. 그래서 능률성과 안전성과 전달성이라는 거를 이야기 드릴 텐데, 그럴 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원칙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2장의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인데요. 이 부동산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봐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이다. 다른 말로 이제 기술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제적 개념이다. 법, 제도 또는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구하는 걸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복합적으로 본다고 이야기죠. 그럴 때 물리적 개념이다. 나중에는 외우실 거예요.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부동산은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은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이다, 소비재이기도 하고 상품이기도 하다. 이것도 외울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암기 코드를 제가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실 거고, 이 법 제도적 개념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게 좁은 의미란 이야기겠죠. 자, 좁은 의미로
부동산을 정의할 때는 토지하고 정착물로 정의합니다. 우리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는 걸 더해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민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되는 분류인데요. 이게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는 11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부지, 택지, 대,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거, 그게 공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또 비슷한 게 있는데, 필지다, 획지다. 공부를 안 해봤던 일반인들은 뭐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건데요, 제3장이죠. 이 특성이라는 거는 이제 특별한 성질이죠. 분석해 보면 이 특별한 성질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차이점이죠. 차이점. 그러면 이 부동산이 가진 특성이라는 거는 부동산하고 누구를 비교할 때 차이란 말이냐, 동산하고 비교할 때 차이입니다. 동산. 요건 이제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개 나오는데, 이 동산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아주 일반적인 것, 그래서 일반 재화이다, 요렇게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동산, 즉 일반 재화 간의 차이를 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컨대 부동성이다, 아니 붙자이니까 자, 움직이지 아니하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동산은 움직이는 건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다, 그 이야기. 부동산의 위치를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 부증성은 증가가 불가능한 성질이다. 항상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동산처럼 원자재하고 생산비를 투입하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과 다른 점이죠. 영속성은 영원히 쓸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산은 사용하면은 마모, 파손, 타로져서 없어지는데, 부동산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이 땅이 존재해 왔지만 이 땅이 뭐 닳아져서 없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속적이다. 즉 부동산의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모 또는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그런 이야기죠. 부증성은 조금 어렵습니다.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2편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많이 이야기 드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보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성이라는 특성은요, 개개지화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적어도 부동산은 모양이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위치가 달라. 그래서 지번이 다를 수 있고요, 용도 지역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산은 똑같은 분필이다. 그러면 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다 똑같은데, 똑같은 볼펜이다, 뭐 아무리 봐도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데 부동산은 같은 게 없다. 왜? 적어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즉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치는 다르지 않냐. 그래서 개개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특히 위치 차원에서는 부동산은 같은 게 한 개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또 인접성이라는 특성은 뭐냐?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여기 볼펜은 자 보시다시피 말이죠, 이 볼펜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땅바닥 보면 다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같은 지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성질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쪽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부동성이 뭔지, 부증성이 뭔지, 이러한 특성들은 왜 동산과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부동산 총합장에서 이제 1편 내용을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입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 입문서인데요. 이게 이제 목차가 나오죠. 목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부동산학 개론 제 1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이죠.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 보니까 이렇게 자, 부동산학의 의의가 뭐냐? 개념과 분류가 뭐냐? 특성 그리고 속성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자. 자, 그럴 때 자, 부동산학의 의의죠. 그럴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부동산 학이 뭐냐?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즉 이론 측면에서는 과학성이라는 게 있다 했고 응용 기술 기교 측면에서는 기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읽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이라는 건 결국 종합과학의 성격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야기죠. 또한 부동산학은요, 이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예컨대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이런 것처럼 순수과학이 아니고 인간의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응용과학의 성격이 있다. 또 부동산학은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즉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사회과학적 성격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론한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 경험과학의 성격이 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규범과학은 어떤 게 어떤 부동산 활동이 바람직하냐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학의 시도 이념이나 접근 방법은 뭐 천천히 봐도 되고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현상하고 부동산 활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 뭐냐? 부동산으로부터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반복적이고 법칙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아까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뭐냐? 활동이라는 거는 액티비티.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활동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연구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인데요. 여러분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을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 그랬죠. 나중에 이거 법경기 법률은 보기만 해도 경기가 난다 이렇게 외울 텐데 그건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암기 코드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 그럴 때 기술적을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 소비의 상품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또는 법 제도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해가지고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꽤 시험에서는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민법 제99조 제1항이다. 그래서 요거 꼬부라진 거는 조문을 이야기할 때 쓰고 동그라미 1은 항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자, 광의부동산은요, 협의에다 준부동산을 더하는 건데, 이 준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예컨대 이런 것들이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하는 것, 즉, 공시하는 방법이 마치 부동산처럼 공시하는 거예요. 일반 볼펜은 공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등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으로 의지한다.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이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절의 부동산에 분류해서 이 관련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차차차 자 11월 달부터 차차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제목만 봐두세요. 택지도 있고 부지도 있고요. 후보지라는 말도 있고 이행지라는 말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대지, 이거 이제 자루대자인데 대지라는 거하고 맹지도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건 눈물 맹자죠. 그다음에 이제 필지, 획지라는 것도 있고 법지도 있고 빈지도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지도 있고 건부지도 있고요. 기타 뭐 공지, 공환지, 유휴지, 휴환지 등등등 많이 있다. 뭐가 이렇게 많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에요. 뭐 이거 한 번 들으면은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그 건축법, 공법이죠. 또는 주택법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두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공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건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이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자 부동산의 특성에는 그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이 있고요. 건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건물의 특성은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거죠. 이러한 토지의 특성에는 또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나중에 암기 코드를 드릴 겁니다. 부부가 이형제이면 용병사서 싸운다. 그래서 부증성,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뭐 이렇게 공부할 텐데 지금은 뭐 제목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만 아시면 된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부동성이란 말이 뭐냐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아니 붙자 움직이를 동자니까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동 또는 지배하지 못하는 것, 즉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영속성은 뭐냐?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소모가 안 되니까 영원히 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부증성이라는 건 뭐냐? 부증성은 생산비를 넣어봐야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증가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개별성은 객의 재화가 각각 다르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복수의 토지는 없다. 왜? 적어도 위치가 다르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접성이라는 건 뭐냐? 인접해 있다. 각각의 토지는 싹 다 붙어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제도라는 게 있다. 부동산에는. 동산에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지적도하고 임야도 같은 것들을 공시법, 지적법에서 공부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제목만 볼게요. 자, 용도가 다양하고 병합 또는 분할이 가능하고 그런가 하면은 위치가 변화한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늘 변화하더라.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변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편을 보셨어요. 속성은 천천히 보셔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제 2편으로 갈 건데 2편부터는 상당히 까다롭다 그랬죠. 그래서 2편부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